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슬라디로 찾아온 스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저와 대담을 나누실 분은 올드스쿨 바디빌딩 채널을 운영하시는 운영자님이십니다. 먼저 본인을 공개하시고 채널을 운영하신다기보다는 영상 제작에만 힘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소개가 가능한 선까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드스쿨 바디빌딩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나이는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됐습니다. 프리랜서 코치를 하고 있고요. 바깥 생활을 할 때도 조용조용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개하는 거를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꺼려하는 편이기도 해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디빌딩을 대표하는 선수들 층의 이런 모습들이 변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 둘이 좀 대담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될 것 같고요. 네. 먼저 제가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 채널에 수익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유튜브에 눈치를 봐도 되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말을 한다면은, 보디빌딩은 최초에 70년대부터 이제 시합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보디빌더들을 내추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하지만 아놀드 슈왈제너거 때부터 스테로이드성 약물은 계속해서 사용됐고, 그 약물의 사용 범위가 조금씩 확대되면서 선수들의 모습이 변한 게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기구들이 생기고 선수들의 운동 방법들이 달라진 것도 있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들도 한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생각 어떤지? 저는 일단은 무대 위에 있는 바디빌더들과 무대 아래나 이제 그것을 이제 시청하시는 관중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과의 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거에는 펌핑 아이언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대 위에 선수들은 정말 근육질이고 무대 아래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람하시는 일반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근육량이 훨씬 더 적어 보이기도 하고 평범한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고 점점 일반인인데도 몸이 좋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정말 많죠. 사이즈도 정말 많이 커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케미컬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이 만약 무대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하다 그러면은 무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을 굳이 올려다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대 위에 올라가는 바디빌더들은 그 대회를 출전하기 위해 조금 더 큰 모습과 그리고 더 강해 보이는 모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점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케미컬적인 부분이라던가 훈련의 강도라던가 그런 게 점점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사이즈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바디빌딩은 이제 대중들의 변화로 인해 조금 바디빌더들이 좀 변화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대중들의 변화 측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데 말씀 중에 갑자기 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합니다. 보디빌딩의 역사를 봤을 때는 그 역사의 모습들을 완전히 바꿀 만한 그런 지표의 역할을 했던 선수들이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과거 이동희 선생님과의 머슬라디오에서는 이동희 선생님께서 리치 가스파리를 예를 들었는데, 네네. 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보디빌더들의 다이어트 기준이 심각하게 올라갔다. 네네. 다이어트를 이제 둥근까지 빗살무늬가 나올 정도의 다이어트 강도가 나오게 된 것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로 넘어갔던 리치 가스파리를 필두로 거의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데, 사이즈를 갖춘 상태에서 그렇게 도리안 예이츠, 예를 들어 로니 콜먼 이런 보디빌딩의 지표가 되는 부분들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도 어느 정도 이동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절 때는 이제 아무래도 리치의 단점이라면 작은 사이즈겠죠. 체격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강도 있는 몸매를 만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별명이 드래곤 슬레이어 같이 이제 다 잡아먹는 그런 거물급이 되었는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도리안이나 라니 같은 경우는 큰 체격을 갖고 있음에도 더 좋은 사이즈, 더 좋은 선명도 이런 것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가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로 변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은 좀.
사이즈 컨디셔닝의 수준이 결정이 되고 사이즈의 그런 지표가 결정이 되면서 그 후퇴하는 선수들은 당연히 좋은 순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기준을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보디빌더들의 모습이 변화하게 되는데, 사실 이 질문을 좀 나중에 해야 되는데 좀 연속된 질문으로 바로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보디빌딩 트렌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빅라미 챔피언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네. 다이어트 강도도 굉장히 훌륭하게 해냈다고 생각하지만 네. 역대 올림피아 챔피언들이 가져왔던 그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네. 엄청난 사이즈와 프레임을 지니고 있지만 근육의 그런 질적인 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육의 완성도 면에서는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빅라미 같은 경우는 가장 보디빌딩의 원초적인 기준인 컨디셔닝과 사이즈를 넘어선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냈지만, 보디빌딩에서 약간은 그 두 번째 이유 거 매력을 어필하는데 이제 중요 포인트로 작용했던 신미성이나 체형미, 이런 완성도, 선수의 그런 개성,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좀 후퇴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좀 신예 바디빌더들도 봤을 때 이 선수가 나중에 보디빌딩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런 분들이 없다면은 앞으로 보디빌딩은 좀 어떤 선수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숀 로든이 이제 살아있을 때 미스터 올림피아에 등극했을 때 그때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솔직히. 원래는 예. 이제 좀 변화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제 여러 사건이 벌어졌고 잘 풀어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다음 해에는 이제 본의 아니게 출전하시는 바디빌더들이 솔직히 말하면 A급들이 좀 덜 출전했던 느낌이 강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브랜드 커리가 이제 뭐 나쁘다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은 항상 아쉬웠던 면을 가지고 있었던 바디빌더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좀 의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든 커리가 이제 올림피아에 등극을 했고 변화를 이뤄야 될 시점이긴 한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이제 물론 패션의 유행 같은 경우도 예. 점점 뭐 복고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복고 패션이 다 돌아오는 것처럼 이제는 이제 사이즈가 충분히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몸을 만드는 것처럼 그 사이즈가 올라온 것을 조각내는 타이밍이 언젠간 오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도 아직은 갖고 있습니다. 보디빌딩 판정 기준이 그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까? 오로지 사이즈만을 이제 보디빌딩에 크게 적용을 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그 부분이 이제 좋은 선수들, 심미성이 좋은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더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보디빌딩 이런 원초적인 그런 판정 기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무래도 뭐 212 체급이라든가 클래식 피지크 체급의 존재 때문에라도 예. 사이즈를 놓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오픈 바디빌더와 212 체급 바디빌더와 클래식 피지크 선수, 이런 세 종목의 선수들은 사이즈도 달라야 되지만 사실상 사이즈가 제일 큰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매니아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제 아쉬웠던 게 하디추판에 대한 경우도 말씀하시는 게 사이즈가 조금 아쉬웠다라는 얘기도 있고, 왜냐면 컨디셔닝이 너무 좋았으니까, 예, 상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종목들 만약에 이제 오픈 체급의 종목에 대한 기준을 바꾸려면은 전체적으로 212 체급이라던가 클래식 피지크에 대한 시선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예 오픈 보디빌딩에 굳이 신미성과 체형미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빅라미가 미스터 올림피아에 등극했을 때 어떤 분이 적으신 걸 봤는데 이제 냉장고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몸을 만들면은 몸 사이즈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몸을 조각냈을 때 그런 근육의 선이라든가 그런 게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극대화되는 게 바디빌딩이라는 종목인데 그런 게 없고 오로지 사이즈로만 추구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이어트를 한 파워리프팅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도 있습니다.
빅라미의 몸에서 체형미를 보기는 어렵다라는 좀 약간 그렇죠. 왜냐면은 예전에 아놀드 옹이 말씀하시기를 예. 프리웨이트와 머신들을 이제 마치 조각칼과 끓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 제가 영상을 이제 편집할 때나 또 녹음을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마치 이제 찰흙놀이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거든요. 찰흙놀이라고. 차를 찰흙놀이면은 이제 다져서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형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조각칼이나 끌로 형태를 만들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을 느끼기엔 좀 어렵죠. 왜냐면은 처음 시작했던 거는 조각 같은 몸매라는 것인데 맞습니다. 조각상이 한 덩어리로만 이루어져 있진 않죠. 예. 예, 그 안에 여러 가지 선이 있고 그 선의 조화로움이라던가 네.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는 것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오픈 체급에서 아름다움을 찾기에는 흔치가 않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구독자분들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직관을 해라라는 말을 굉장히 좀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면으로는 왜 직관까지 해야 되지? 저는 이런 생각도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옛날 바디빌더들의 바디를 봤을 때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탄사가 나오고 와 커 보이고 체중이 정말 80kg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하지만 현대의 바디빌더들의 지금 175cm의 기준으로 110kg을 넘어야지 오픈 보디빌딩에서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는 바디가 됩니다. 경쟁을 할 수 있는 바디. 그렇죠.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선수들은 분명히 직관을 했을 때는 우리가 사진으로만 봤던 올드스쿨 바디빌더들보다 경악스러운 느낌이나 어떻게 보면은 와 사람인가 할 정도의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사진으로 찍혀서 나온 모습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보디빌딩을 좋아하시거나 운동을 단순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징그러워 보인다. 네, 전혀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만약에 지금 현대의 바디빌더들이 사이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이런 조각내는 듯한 모습이 있었다면 분명히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와 멋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직관을 해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꼭 직관을 해야 되는 스포츠 어차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인기 종목인데 이걸 꼭 직관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직관을 하지 않았을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각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은 줄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현대 보디빌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뭐 궁금합니다. 물론 비판적이나 아니면은 뭐 긍정적 이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지만 어떤 그냥 생각 자체로 표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대와 올드스쿨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자신의 몸을 만들었으면은 그 몸을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표현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저는 좀 계속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프리웨이트를 좀 좋아하는 이유도 있겠고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게 어느샌가 자기한테 독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라는 거는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게 더 맞는 몸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일부러 어느 정도 좀 힘든 조건을 좀 만들어 주기도 해야 하는데 너무 기구를 머신을 의존한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몸이 굳기도 하고 굳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 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턴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뻣뻣함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뻣뻣함들이 결국에는 포징에서도 보여진다는 건데 제가 그래서 현대 바디빌딩을 하는 현대 바디빌더 중에서도 그나마 제가 좋게 봤던 바디빌더는 이제 설조 올리바 주니어라던가 셰드릭 맥밀란 같은 이제 선을 잘 표현하는 그런 바디빌더를 좋아했었는데 근데 이제 순위권에 있는 바디빌딩을 하는 순위권에 있는 바디빌더들은 조금은 뻣뻣한 감들이 있어서 아쉬운 게 많이 있죠. 보통 규정 포즈 내에서 자유 포징을 만들어내고 창의적인 움직임은 더 이상 찾아보기가 그렇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 포즈가 제일 중요한 건 맞지만 규정 포즈 자체도 이제 한 번에 이어지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질 때 있어 좀 뻣뻣한 감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사이드 체스트라던가 뭐 사이드 옆부분을 보여주는 자세라던가 이제 네. 뭐 백을 보여준다거나 뭐 전면을 보여준다거나 어느 자세에서든지 좀 유연한 감이 있어주면은 매끄럽게 몸을 표현할 수도 있고, 제일 큰 장점은 자신의 근육을 잘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유연하게 되면. 근데 이제 순전히 몸을 만들었고 쉽게 말하면 몸은 좋은데 표현은 못하는 선수가 돼버린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포징을 하면은 멋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아름다워 보이기도 했거든요, 선수분들이. 갑자기 문득 궁금한데 과거 보디빌딩을 딱 떠올렸을 때는 포징의 달인들이 여러 명이 떠오르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세드릭 맥밀란이나 설지 올리바 주니어 요 정도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예. 과거의 보디빌딩 이제 포징 스타일을 보면 빈스 테일러 같이 그런 힙한 음악에 네. 댄스를 하시는 그런 팝핑까지 하시는 그런 네. 선수가 있고 뭐 멜빈 앤서니도 있고 네. 다양한 선수들이 있는데 이런 클래식한 이런 음악에 부드러운 곡선을 보여주는 선수 타입의 그런 포징을 좋아하시는지 아니면은 다양한 창의적인 동작과 함께 뭐 힙합을 가미하는 그런 포징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즈를 좋아해서 예. 좀 섹시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어느 정도 외국에서는 근육질을 좀 핫하기도 하고 좀 섹시하다고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훈련할 때만큼은 좀 파워풀하더라도 무대 위에서는 좀 예. 어느 정도 그 선이 좀 유하게 보여주는 거. 예를 들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펌핑 아이언에서 봤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아놀드가 무용을 하면서 발레. 그런 선을 네. 왜냐면은 그런 선을 표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끊김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유하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나오려면은 어느 정도 동작이 좀 느려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노래도 음악도 조금은 템포가 좀 느린 거.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뭐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링크를 걸어드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보디빌딩 포징을 했을 때 어떤 선수 본인 베스트의 그런 포징 영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간간히 보고 있지만 에드 코니의 포징, 에드 코니의 마스터스 올림피아 포징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번 그 느낌이 바뀌긴 하는데 얼마 전까지는 군터 슐리어 캠프의 2000년도 그 아마겟돈 음악에 했던 그 웅장한 느낌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 아마겟돈 음악이 나오면서 했던 그 웅장한 포징을 좋아했는데 최근에 제가 숀레이 1990년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걸 봤는데 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재즈풍의 음악이었는데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레브론이도 포징도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어떤 음악이었는지도 기억나십니까? 그때 좀 웅장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웅장하면서도 템포가 느리다 보니까 뭐랄까 정말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달까. 예. 저는 딱 그 얘기하신 것 같은데 2002년에 케빈 레브론이 크리드의 Who's Got My Back이라는 음악에 했는데 그 음악이 굉장히 또 웅장한 느낌이 있고 전주부터가 굉장히 특별해서 저도 이제 간간히 이제 인스타그램에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올리는데 케빈 레브론도 정말 포징의 달인 중에 하나죠. 네, 정말 표현력이 좋아서. 그러니까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좀 현대 보디빌딩을 변화로 온 입장이었는데 과거의 보디빌딩이 더 좋은 느낌이 드네요. 언젠가는 현대도 이제 과거가 되겠죠. 네, 그렇죠. 과거에는 이랬었다. 그 현대가 이제 과거보다만 안 좋아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미래의 보디빌딩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을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좀 막막합니다. 우리가 약간의 예를 들 수 있는 게 보디빌딩의 역사를 얘기할 때 의외로 00년대부터 0010년대 이야기를 좀 많이 안 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것만큼 그 당시에 물론 로니 콜먼과 제이 커틀러의 그런 대결 구도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두 선수의 대결 구도 외적으로 막 어떤 매력적인 선수들이 구스타보 마델이나 뭐 다양하게 있었지만 과거 보디빌더처럼 1위부터 10위를 다 외우는 그런 느낌의 올림피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리고 바디빌딩이 점점 변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들은 저는 좀 예를 들면은 뭐 야인 시대로 예를 들면은 뭐 평양 박치기
네. 뭐 종로 쌍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제이 커틀런 하체, 네.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바디빌더는 어떤 근육에 특화가 됐고, 맞습니다. 어떤 바디빌더는 어떤 근육에 특화가 됐고, 그러면은 등에는 등은 누구, 하체는 누구, 뭐 이렇게 매력적인 자기만의 색깔을 가졌던 빌더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랄까 완전체만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제 TV 중계하던 걸 보는 분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있지만, 다 좋은데 누가 1등이라는 거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그런 것처럼. 하지만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죠. 각 부위마다 특출난 바디빌더들이 존재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개성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 팬덤이 깊지는 않은 느낌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디빌딩 알지만 그 팬덤들의 네, 예전만큼 로니 팬, 뭐 예전에는 필러 팬이 참 많았죠. 그쵸. 예. 로니를 그래서 사실 로니를 우리가 지금에서야 정말 찬양하고 대단한 바디빌더라지만 당시에 로니 콜먼이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사이즈가 커짐에 따른 이제 복압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는 네. 모습들을 너무 많이 노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 정말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보디빌딩 팬들이 많았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사실상 라니가 완전체를 만들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점차 이제 사이즈 게임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리안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도리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특출났던 게 등에 대한 부분에서만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네. 다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시는 분들이 네, 많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 시절까지는 괜찮았지만 라니부터 이제 완전체가 나오면서, 라니라는 완전체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부 다 개성들은 사라지고 완전체를 꿈꾸면서 사이즈를 이기기 위해 사이즈 게임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몸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역사들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 와중에 본인의 개성을 지키리란 네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예.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바디빌더에게. 90년대 이후에도 도리안 예이치를 기점으로 사이즈가 많이 보디빌더들이 증량이 됐지만 네. 현대의 바디빌더들도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증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90년대 이후 사이즈가 증량됐던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는 뭐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선수들보다 현대의 보디빌더들의 이런 사이즈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90년대 사이즈를 갖춘 선수도 많고 00년대도 현대의 바디빌더들로 사이즈를 갖춘 선수들도 많은데 왜 현대만 비판하냐 이런 식의 질문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90년대와 00년대를 살아갔던 바디빌더들의 평균적인 이런 키, 신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175cm가 넘는 보디빌더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 선수들에게는 저는 사이즈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런 체형적으로 이런 길다란 체형에서 나오는 그런 미가 분명히 존재를 했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라 하더라도 저는 예전에 과거에 장피에르 폭스라는 바디빌더가 있었는데 그 선수 같은 경우는 키도 장신이고 팔다리도 길었기 때문에 과한 사이즈는 맞지만 어느 정도 몸에 담을 수 있을 체형을 틀을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바디빌더들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조금 근육을, 예를 들어 우리가 100이라고 치면은 이 몸에서 받을 수 있는 근육의 그런 한계치가 100이라 치면은 110, 120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체형미적인 부분이 심하게 떨어져서 그래도 도리안 예이치 이후의 바디빌더들에 대한 비판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를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슈어트 클라레다가 올림피아가 됐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용량이 초과됐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은 키를 가졌음에도 정말 큰 근육을 붙여서 가지고 왔는데, 이 프레임에 이만큼 채운다고 했는데 내년에 또 커지고 여기서 더 커질 수 없을 거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커지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참 건강하고도 이제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도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습니다.